환자분들이 거기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걸 잘 찾는 분은 효과가 빨리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수 있는 거고, 제가 본 바로는 대부분 좀 젊으신 분들은 좀 잘 찾으시는 것 같아요.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오희정입니다. 네, 저번 시간에는 턱관절 치료 체외 충격파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혹시 체외 충격파를 좀 효과적으로 맞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죠. 네. 체외 충격파라고 하는 장비는 정말 재밌는 장비여서요. 그 체외 충격파 그냥 갖다가 대충 돌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인터넷에 체외 충격파 해봤는데 아프기만 되게 아프고 효과는 하나도 없었어 라는 그런 댓글도 있으실 수 있고요. 저희는 아직 없습니다만, 물론 그런 이제 충격파는 그 술자의 그런 테크닉과 그리고 환자의 그런 반응에 따라서 치료 효과가 매우 많이 갈릴 수 있는 그런 장비예요. 다시 말해서 잘 쓰면 효과가 좋고 잘 못 쓰면 효과가 그만큼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가장 효과가 좋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일단은 환자분이 어디가 아픈지를 잘 짚어주셔야 됩니다. 술자도 잘 찾아야 되겠죠. 어디가 아픈지. 환자는 여기가 아프다 했는데 여기가 발통점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여기가 아픈데 이게 타고 들어오는 연관통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하고 술자하고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잘 해야 돼요. 특히 집중형 체외 충격파는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집중형 체외 충격파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그 발통점 부위는 이제 많이 계속 쓰이다 보면 그 발통점은 유착이라는 게 돼가지고 산소가 공급이 부족하고 노폐물은 쌓이고 거기에 순환은 잘 안 되고, 그러면서 통증이 거기 닿기만 하면,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계속 유발되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 포인트에 집중형 초음파를 잘 이용을 해서 에너지를 200타, 300타 혹은 그 이상 적절한 에너지를 넣어주다 보면은 그 통증점이 풀리는 걸 환자분들이 경험하시는데요. 일단은 술자가 처음에는 안 아픈 데다가 대드립니다. 자, 환자분 보세요. 이렇게 해서 여기 안 아프시죠? 하면 환자가 정상 조직에서는 체외 충격파를 대도 아프지 않아요. 적절한 에너지 레벨에서 그렇겠죠. 안 아프신 걸 확인을 시켜드리고, 그 다음 이제 아픈 쪽을 같이 찾습니다. 자, 아픈 데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하고 같이 찾아요. 환자분들이 거기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걸 잘 찾는 분은 효과가 빨리 드라마틱하게 좋아질 수 있는 거고, 제가 본 바로는 대부분 좀 젊으신 분들은 좀 잘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럼 젊으신 분들이 그 발통점에 닿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되게 특이한 느낌이 듭니다. 아프기는 한 것 같은데 그닥 아픈 것도 아니면서 시원한 것도 같은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있어요. 체외 충격파의 그 특이한 느낌을 잘 찾는 분들은 거기서 가만히 있다 보면, 이제 통증이 내려갔어요. 통증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되게 다들 공통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도 좀 신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 내려갔으면 다른 부위를 찾아야겠죠. 왜냐면 체외 충격파라고 하는 걸 무한정 해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환자분들의 그런 금액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충격파 치료가 비급여이기 때문에 환자분들도 아무래도 비용 부담이 있다 보니까 몇 천타 기준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비용이 책정되거든요. 그러면 그 몇천 타를 잘 배분해가지고 통증이 있는 부위에 적당히 잘 배분해서 써야 효과가 좋겠죠. 자, 그러면 통증이 없어지면 바로 또 옮겨서 또 찾습니다. 같이 찾고 내려갔어요 하면 반대쪽 찾고, 이렇게 해서 잘 찾아서 발통점을 다다다다 깨부시는 분은 그날 바로 정말 드라마틱하게 편두통이 없어졌어요. 원장님 너무 신기해요. 얼굴이 너무 가벼워졌어요 하시는 거고, 어디가 아픈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환자랑 술자랑 같이 헤매면 그날은 효과가 그닥 좋지 않으실 수 있어요. 물론 조금은 나아지겠죠. 10점 만점에서 7점, 8점으로 통증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10점에서 2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떨어지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시간을 좀 두고, 시간 간격을 1주든 2주든 좀 두고, 물론 1주 안에 두 번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요. 저는 주로 이제 한번 좀 경과를 보시고 한 1주, 2주 정도 경과 보신 후에 더 하실 것을 권유드리고요. 그 사이에는 그냥 물리치료 하면서 약 드시면서 경과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저는 간격을 두냐면요. 물론 계속 해도 괜찮아요. 저도 아프면은 며칠
연속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분들에게 비용이라는 것이 또 한정이 돼 있고 또 최단 횟수로 최대의 효과를 보려면 조금 기다렸다가 나중에 남아있는 통증 부위에만 집중해서 해드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 체해 충격파의 효과가 즉시적인 통증의 개선도 있지만 지연적인 통증의 개선이 있어요. 어떻게 그러냐면 이 체해 충격파는 세포에 작용을 해서 그 세포의 DNA 수준에서 RNA를 전사하는 이런 수준까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면 거기에서 나오는 성장인자들, 섬유아세포의 재생, 그리고 혈관의 재생, 그리고 혈관 확장, 노폐물 배출, 그리고 림프 부종의 개선, 혈액순환의 개선,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개선이 되는 효과를 좀 더 지켜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환자분이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한 1주, 2주 정도 후에 다시 하는 거, 반복해서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고요. 보통 정형외과에서 근골격계 질환의 체해 충격파를 추천하실 때 5번 정도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환자 반응을 보면서 필요한 횟수를 조절하거나 환자분과 좀 상의해서 하는 편입니다. 원장님, 그러면 그 체외 충격파를 받고 효과가 조금 오래 가려면 뭐좀 주의사항이나 관리 사항이 있을까요? 일단 체해 충격파 자체는 특별한 주의사항은 없어요. 열을 이용하는 그런 열의 데미지, 그런 열에 의한 손상 이런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사를 맞아서 멍이 들거나 피가 나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물론 체해 충격파를 열심히 막 에너지를 세게 해서 잘못 쓰면 멍이 들 수 있겠죠. 근데 제가 하는 턱관절 체해 충격파의 에너지 레벨은 그렇게 막 멍이 들고 붓고 이런 정도의 레벨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체해 충격파 자체로 많이 불편하고 한 건 없으세요. 그런데 이제 하고 나서 아무래도 효과를 오래 유지하시려면 턱관절 자가 관리 수칙을 잘 지켜주시는 게 당연히 좋겠죠. 이거는 예전에 666 운동 설명드리면서 많이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우리 평소에 턱에 힘을 뺀다. 턱에 힘을 빼기 위해서 무슨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 기억나세요? 네. N자세. 네, 이제 네, 기억 안 나신 것 같은데. 네, N자세. 혀는 입천장에 있고 입술은 편하게 다물고 얼굴은 힘을 다 빼고 치아는 싹 떨어진. N하고 턱에 힘 빼는 자세. 그 자세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그 교근하고 측두근 스트레칭 하는 거 있었죠? 666 운동. 해서 근육을 쫙 늘려주고 천천히 다무는, 그리고 관절 운동 해주는 그 666 운동이 가장 중요하고, 잘 안 되면 당연히 쉬어야 되겠고, 그 외에 또 단단한 음식 금지, 큰 음식 금지, 턱 괴는 습관, 엎드려 자는 습관 다 기억나실 거예요. 이런 자가 관리는 당연히 중요하고요. 온찜질 하셔도 됩니다. 체해 충격파하고 온찜질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도 없고, 마사지도 하셔도 되고 온찜질도 하셔도 되고, 특별한 체해 충격파 자체만의 주의사항은 없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